안녕하세요. 최근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이 부상하면서 알고리즘에 필요한 선형 대수학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영상 처리 영역에서 추측값에 대한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SE, 즉 평균 제곱 오차 같은 경우에도 코드로 표현하려면 오늘 하려는 numPy에 대해서 알아야 하시고요. 이미지를 분석할 때도 이 이미지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시려면 행렬이 필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하시려면 numpy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할 거고요. 이 numpy는 벡터 및 행렬 연산에 있어서 매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import numpy as mp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Shift Enter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매번 이 numpy라고 하기 좀 번거로우시니까 요 mp라고 이렇게 줄여서 앞으로 이렇게 numpy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행렬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산도 해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확대를 제가 해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a는 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행렬을 만드실 때 mp array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 한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행이 하나일 경우에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행이 두 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대괄호를 하나 더 이렇게 넣어줘서 이게 행이 두 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시는 건데 괄호를 열어주시고 대괄호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리스트 그 다음 이거에 대한 리스트 해가지고 열이 두 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만약에 print a라고 했을 때는 저 앞에 array라는 게 빠지고 이것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게 뭐 실수인지 정수인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dtype이라고만 이렇게 뒤에 붙여주시면 바로 이게 int, 정수네요. 그래서 소수점 숫자가 나오지 않는 정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행이 여러 개고 일열인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p array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주시고 행이 여러 개니까 대괄호를 한 번 더 열어줘서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적어주시고 b를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3행의 1열인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방법은 여기에 shape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행 1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한번 numpy 생성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행렬을 갖다가 무작위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고 해볼까요? 위에 a, b라고 있으니까요. mp random 그 다음에 len dn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행렬을 개수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2행 3열인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고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랜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하고 실제로 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난수를 갖다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랜덤을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전치 행렬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열하고 행의 위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행의 3열인 거를 3행의 2열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t라고 뒤에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들이 이렇게 2행 3열이었던 게 3행의 2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진 행렬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 0이 영어로 제로죠. 그래서 제로스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행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괄호가 두 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눌러보면 말 그대로 0으로 된 4행의 3열인 그런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0점 이렇게 한 다음에 0점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 숫자가 안 써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숫자가 안 써 있는 경우는 그냥 0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 값은 다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은요 once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1로 이렇게 다 통일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안에 있는 게 정수인지 또 실수인지 알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뭔가를 돌리다 보면 소수점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수인 경우에는 소수점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once라고 한 다음에 하나의 그 값으로 된 그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이 무슨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위에 저희가 d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d타입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값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안에가
플로트, 실수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말고 그러면 2 이상인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대문자 변수를 넣고요. 아시다시피 소문자 a랑 대문자 a랑 여기 구분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고 싶은 행렬의 개수를 먼저 쓰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값을 채우고 싶은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저기 보이는 여기 소수점이 뭔가 좀 거슬리신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 mp int 64라고 하면 이제 정수값만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a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3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됩니다. 2라고도 바꿔볼까요? 그러면 2라는 행렬로 4행 4열인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